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에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죠. 연초만 하더라도 1193원이었는데 지금 1430원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니까 미국에 직접 투자하려고 환전을 하려 보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나중에 환율이 떨어진다면 마이너스 10% 20%날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다양한 시각으로 투자를 보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국내 기업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하면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기업을 매수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환전을 해야겠죠. 달러 가치가 높으니까 원화를 많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러를 바꾸는 거랑 반대의 개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를 봤더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조금 더 안정적인 기업을 찾으려고 할 텐데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라든지 배당을 잘 주는 기업에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기 적합해졌는데요. 앞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더 몰린다면 우리도 그와 함께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배당을 잘 주는 기업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당을 잘 주는 건데 우리가 외국에서 투자할 때 많이 습관이 된 게 이제 분기 배당이죠. 한국에서도 분기 배당 주는 기업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기 배당 주는 기업 중에서 탑 3를 뽑아 볼게요.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증시를 보면 찬바람이 불고 있죠. 약세장이다,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안정적인 자산에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예금과 적금에 손이 가듯이 투자에서는 배당주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분기 배당이 한 8개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서 15개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럼 15개 기업이 뭐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린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분기 배당 주는 기업 15개를 보면 오른쪽과 같은데요. SK텔레콤, 삼성전자, CJ제일제당, 한온시스템, KB금융, 시젠 등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배당을 주고 있죠. 그리고 분기 배당을 준다는 것 자체가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승급됐다는 거니까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도 더 좋은 기업을 뽑아야겠죠. 지금부터 더 좋은 기업이 뭐가 있는지 체크해 볼게요. 분기 배당도 좋지만 투자자로서 당연히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 손이 가기 마련인데요. 2022년 예상 배당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주는 기업은 8.2%, 적게 주는 기업은 1.3%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아야 될 건 당연히 예적금보다 많이 주는 기업을 선호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5%라고 가정해보면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삼성전자가 3%로 제외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성장도 하면서 배당 주는 기업으로 성장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이죠. 오늘 컨셉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나면 지금 왼쪽에 있는 기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3개의 기업을 골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배당률은 현재 시가에서 배당률이니까 주가는 계속 바뀌게 되어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배당률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내가 투자할 시점에서 배당률을 꼭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안정성이죠. 안정성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개는 시가총액이랑 배당 성장률입니다. 시가총액이 높다는 건 그만큼 주가 변동폭이 작다는 거고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건 그 기업이 성장했다는 반증입니다. 왼쪽에 있는 시가총액 탑5를 먼저 보면 SK텔레콤, KB금융,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 K카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조가 넘는 시총을 가지고 있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배당 성장률 이것도 탑5를 보고 싶었는데 배당 성장하는 기업 2022년도에 예상되는 기업이 4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SK텔레콤, 신한지주, KB금융, K카가 있고 1등은 SK텔레콤이 28%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보니까 탑3 기업이 뽑혔죠. SK텔레콤, KB금융, 신한지주입니다. 이 3개의 기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SK텔레콤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차트는 월봉 차트고 5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20년도까지 보면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코로나 때 폭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V자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 6개월을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음봉을 계속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하면 우리가 의심해야 됩니다. 어떤 의심을 해야 되나? 이 기업이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영업이익이 떨어지나? ROE가 좋지 않나? 이런 걸 검토해 봐야 되는데 2020년부터 22년 예상치까지
ROE까지 보게 되면 꾸준히 상승해 가고 있죠.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ROE까지 올라갑니다. 그 말은 이 기업이 남기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어느 시점에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배당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 지지선은 확실히 나올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KB금융인데요. 역시나 코로나 때 저점을 찍고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최근 6개월 동안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이랑 ROE를 보면 2020년에서 21년 상승폭이 컸는데 22년도엔 조금 작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렇게 돈을 꾸준히 번다는 건 배당 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업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도 코로나 때 저점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쌍봉을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다지고 있는가 싶은데요. 그럼 역시나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죠. 영업이익이랑 ROE를 보면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앞에 KB보다 신한지주가 더 큰 상승폭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주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건 나중에 반등할 때 신한지주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니까 관심 가지는 게 좋습니다. 분기배당 내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3, 4분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치를 넣었고 SK텔컴부터 보겠습니다. 830원으로 1, 2, 3, 4분기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KB금융이랑 신한지주는 4분기에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 2, 3분기는 적게 측정이 되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SK텔레콤은 3,320원, KB금융은 2,940원, 신한지주는 1,960원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현재 주가를 나누면 배당률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6.7, 6.3, 5.5%입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시점에서 그때 주가를 보고 꼭 나눠본 다음에 현재 주가를 계산한 다음에 투자를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러면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데 언제 배당 줄까? 이게 궁금하시죠?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분기배당 락일과 지급일을 확인해 볼게요. 1, 2, 3, 4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통 30일, 29일에 락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급일을 봤더니 1분기는 그걸 다 마감하고 5월에 나오게 되고 2분기는 8월, 3분기는 11월, 4분기는 연말까지 다 정산한 다음에 4월 중순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분기배당, 국내 분기배당이다 하면 4, 5, 8, 11월에 배당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당연히 12월 29일이죠. 그렇다고 29일에 매수하시면 안되고 28일까지 보유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9일에 배당을 받겠다고 매수하면 배당이 나오지 않으니까 꼭 락일 전, 하루 전에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당금이 2천만원 넘는다. 그러면 배당소득세가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니까 오른쪽 위에 건보료랑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당기업 탑3를 뽑았고 각각의 배당률을 평균해보면 6.17%입니다. 3개의 기업에 투자하면서 배당이 6% 넘는다.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배당도 괜찮게 받을 수 있는 구조죠. 그러면 1억을 투자한다면 얼마나 배당을 받게 되는지 바로 뒤에서 계산해 볼게요. 1억 원을 3개의 기업에 정확히 나눠서 투자하면 분기 배당 얼마나 받는지 계산해 볼게요. 1, 2, 3, 4분기에 배당을 받는데 배당 받는 월은 5, 8, 11, 4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을 투자했을 때 15%의 배당 소득세를 제외하고 실제로 계좌에 꽂히는 돈을 보면 109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4분기 때 은행주는 더 많은 돈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85만 원을 더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4분기 때 내용은 194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월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보면 월 44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배당기업 3개를 선정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로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분기배당 주는 기업 15개, 이 기업들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 배당을 이렇게 준다면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야겠죠. 그런 기업들이 남아있는지 지금 기록으로 남겨놓기 바랍니다. 저도 주기적으로 국내 분기배당 기업들을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꾸준히 잘 주는지 체크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국내에 배당 주는 기업 말고 배당 주는 ETF는 뭐가 있나 체크해 봤더니 24개가 있었습니다. 이 24개 ETF 중에서 국내는 17개, 해외는 7개가 있었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좋은 ETF는 뭐가 있는지 바로 뒤에서 볼게요.
국내 배당 기업 탑3를 보겠습니다. 코덱스 배당 가치랑 아리랑 고배당, KB스타 고배당이 있고요. 투자하는 기업 탑5를 보면 지금과 같은데요. 좌우에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크죠. 15%랑 24%입니다.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에 지금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데 삼성전자를 함께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ETF 하나로 모든 걸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다면 그걸 제외하고 고배당주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아리랑 고배당주에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은행주를 포커스 맞춰서 투자하는 ETF입니다. 해외 배당 ETF 탑2를 볼게요.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랑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기족주가 있습니다. 에이스 요 앞에 있는 문구가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킨덱스가 에이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킨덱스가 에이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투자하는 기업들을 봤더니 탑5 기업이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게 어떤 거랑 같냐 그러면 바로 와닿을 것 같은데요.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 500은 SCHD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고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기족주는 배당 기족주에 투자하는 노블을 만든 겁니다. NOBL이죠.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에 투자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ETF고 왼쪽은 배당 ETF 중에서 배당 성장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이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매력적인 ETF고 제가 좋아하는 건 당연히 SCHD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배당 기업이랑 ETF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배당주는 하락장이건 약세장이건 경기 침체건 간에 주식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내게 인컴이 배당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죠. 경제가 좋아서 시세 차익이 생기면 더욱 좋겠지만 배당이란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투자입니다. 세 가지 분야를 보시면서 내게 맞는 투자가 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